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그 물리기상학 그거를 32시간에 걸쳐서 그 물리기상학을 하겠는데, 이 물리기상학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기상청 그 7급 과목인데, 그 물리기상은 뭐 기상역학과 마찬가지로 그 일반 기상학에서 그 뭐 지구 개관 처음 시작할 거니까 그럼 지구 개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복사. 근데 복사에서는 그 위성에서 뭐 그 예보에 이렇게 뭐 분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관측 원리가 거기 복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사가 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 골자는 뭐 응결핵이라든지 빈결핵이라든지 이런 에어로졸을 포함해서 구름 및 강수 과정이 주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포함되는 것이 그 대기 광학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기상 현상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책을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는 특히 그 행성 경계층, 그러니까 대기 경계층이라는 문제는 원래 역학의 분야예요. 근데 벌써 2년 연속으로 지금 물리기상 쪽에서 출제되고 있어서 이번부터는 그 기상역학에 있는 그 행성경계층을 이쪽으로 옮겨야겠어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행성경계층을 빼고 물리기상학의 행성경계층을 넣고, 그 다음에는 문제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오히려 막 기본적인 거를 막 묻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자라는 것들은 오늘 줬듯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강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인공위성에서 그 관측 원리가 하고 그 분석하는 원리 같은 거가 조금 더 포함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성경계층으로 들어와야 되겠고, 또 첫 시간에 이거 놓는데 계절이 바뀌고 뭐 이런 그 원리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알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못 찍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지금 놀라 그래요. 그래서 뭐 물리기상은 기상역학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그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학이 진짜 뭐 60점 맞기가 쉽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래도 잘하면 한 7, 80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처음으로 이거 만들고 해서 내년부터 또 이렇게 보강을 하겠는데, 원래 이 책에는 도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칼라였으면 보기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뭐 부수가 몇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칼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흑백으로 해서 좀 보기가 좀 저거한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보수로 하시고, 그 원래 일반 기상학이나 예법도 그 칼라로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식과 미래인가 여기서 진짜 그냥 손해를 보면서 해서 딱 어디서든지 이 판매 부수가 얼마 안 되니까는 인쇄해 주겠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기상책이 없어요. 근데 몇 권들 나온 책들이 뭐 일본 책을 번역한 책이 좀 있고, 그다음에 기상학회에서 그 대학 교수들을 시켜가지고 대기 분석인가 뭐 그런 거 만든 그거 약간 칼라를 몇 개 좀 넣기는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 교재로 쓰면서 하면은 최소한 한 1000부 정도는 팔아야 아마 칼라가 가능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도 이거 처음에 이거 원고로 썼을 때 출판사에서 갖다 줬더니 딴 데서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도 못 해주겠다고 뭐 그러더라고. 인쇄해 주겠다는 데가 없어. 그래서 여기 지식과 미래에서 이렇게 쭉 해줬는데 지금 한 10권째 이렇게 출판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몇 되지 않는 거 인쇄해 주는 게 사실은 고맙긴 해요. 뭐 흑백이지만은 좀 뭐 하시고 보시고, 꼭 칼라가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프린트해서 주고 그럴 테니까. 또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도표들이 그 일반 기상학이나 뭐 예보법 책에 또 겹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그러고 봐야 될 것들은 그걸 좀 보시면서, 약간 도표 특히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이렇게 문장 같은 거는 그 외기는 힘들고, 항상 그 도표라든지 도표, 그래프, 그림,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봐서 연상하면서 외우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책들을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첫 부분이 그 지구대기인데 이것도 일반 기상하고 많이 겹치고 하는데 좀 폭넓게 좀 하고, 그 전에는 뭐 결과식 같은 걸 이렇게 외고해서 했었지만 이제는 좀 원리 같은 거 좀 따져보고, 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똑같이 문제를 이 범위 안에 있는 문제를 냈는데도 책에서 찝어주지 않은 거 나왔다 그래서 이거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쭉 알고 그러면 그 답을 그 문제를 유추해서 답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9급에서 보던 거하고는 뭐 내용이 뭐 비슷하다 하겠지만은 좀 여기서는 좀 원리 같은 거 좀 생각하면서 좀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첫 페이지 11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그래서 지구 대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 기상이라는 것이 대상이 지구 대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상학에서 정의했을 때는 기상의 현상은 지표서부터, 그러니까 그 지표라는 것은 바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서부터 대기 10km 정도 대기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데, 이제는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뭐 고층 대기를 다루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이것이 행성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나 지구대기하고 또 이 태양대기하고 이렇게 서로 확장하다 보면 같이 만나. 그래서 천문학에서 고층 행성대기 하던 사람이 지구대기 고층대기로 하면서 저걸 바꾸기도 하고, 기상하다 천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 강릉대학의 권태영 교수 천문학 하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태양대기, 행성대기 하다가 지구대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넘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꾸 이 기상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파 연구소하고 이제 뭐 해계문이라 그럴까 뭐도 있는데, 이게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 우주 기상이라는 것이 지금 각광에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구권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파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우주 기상 같은 거는 WMO에서도 그렇고 참 이건 기상 영역이라 해서 모든 나라들이 기상청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비슷한 거 제일 쉬운 얘기라면은 뭐 태양 활동이 막 나면 뭐 델린저 현상 나고 뭐 그랬을 때 뭐 전파 장애 나고 뭐 이러는 거, 그 전파 연구소에서 연구했었거든요. 근데 그 분야가 이제는 기상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기상 범위가 지금 이제 확장이 돼서 됐는데, 그 이제 기상청에서도 그 기상법을 바꾸면서 우주 기상이 기상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서로도 지금은 서로 친해가 하겠다고 뭐 이러는데, 그 이제 결과는 기초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기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천문이나 아니면은 이 지구과학 영역이 아니냐 하겠지만은, 어차피 대상이 그 지구대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지구대기만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행성하고의 관계, 특히 모든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소스는 태양이라고. 그러니까 태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기에서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그 태양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태양계 안에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은 그 태양계 안에서, 그 넓은 태양계 안에서 질량 갖추면 거의 모든 것이 태양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한 99% 정도가 태양계에서 그 태양이 차지하는 것이, 전질량의 99% 이상이 태양이 차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거기서는 핵 융합을 하면서부터 그 질량 개선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그 에너지가 이 전파에, 물론 아직까지는 그 태양의 빛이 뭐 입자설도 있고 그 파장설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예요? 유리한 대로 쓰면 돼. 우리 기상에서는 주로 많은 것들이 그 입자설보다는 그 파동설로 내 가지고 그 복사의 개념으로다가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돼. 여하간 그 생긴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돼서, 그 에너지의
극히 일부를 지구가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갖고 지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기상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걸 안 따졌었는데 오늘 그 프린트에서 준 것이 그게 뭐냐면은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로 봐가지고 이 시스템적으로 보는 이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 조금 준 거, 프린트 준 것도 다시 뭐 정리해서 중간에 껴넣겠지만은 한번 그런 쪽으로도 지금 기상의 방향들이 이렇게 조금씩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를 하나의 그 유기체로 보고 시스템적으로 봐가지고 그 들어오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순환되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태양을 한번 보겠는데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저기 11페이지 보시면은 뭐 태양이 전체 질량의 99% 차지한다 이런 거 알아둬야 되고 태양계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그 태양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 에너지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면은 여기서도 뭐 많은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저 기상에서 필요한 정도만 이렇게 보면은 태양의 구조는 이 거대한 이 고온의 가스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그러면은 지구의 크기 그러면 어떻게 써요? 지각서부터 중심까지 해서 이런 거 자체는 명확해. 그런데 지구 행성들을 보면은 이 행성들 보면 지구형 행성이 있고 목성형 행성이 있는 건 아시죠, 대충. 목성형 행성 같은 거 보면 크고 부피는 크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특히 태양 같은 거로 보면은 이게 전체가 가스로 이루어진 거야. 기체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경계가 모호하는 거야. 어디까지를 태양으로 봐야 될 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가 다 그래서 뭐 99%가 적어지면은 경계가 여기서 쭉 떨어진 지구까지 해서 이것도 뭐 태양 대기 안에 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태양의 크기로 봐야 되겠느냐. 뭐 아주 모호한 거야. 그러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로 돼 있어가지고 기체면서도 이걸 플라즈마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중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육류 상태로 되어 있겠지만 그럼 본 적이 없지. 약간 여기서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태양은 거대한 고온의 가스가 그걸 플라즈마라 그래. 그리고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막 이렇게 막 프레어가 생기고 막 그래서 크기를 볼 수가 없는데 약간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봤다 그래서 이거 광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 크기까지는 여기서 안 했구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되시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흑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가지고 검게 보여. 그러면서 이게 그냥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 없어지고 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면서 커졌다가 점점 뭐 줄어들었다가 다시 생기고 하면서 이게 회전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보통 11년 주기라고 보고 있고 그 11년 주기에 따라서 기후가 좀 변한다 뭐 이래가지고 기후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것만 있다고 하고 이 홍염은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들은 외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를 갖다가 1AU라 그래가지고 AU는 천문 단위, astronomical 유니트 이러나. 그래서 1AU가 이 지구하고 태양과의 거리야. 뭐 빛으로 가면 한 7, 8분 걸리는 거리인데 이 거리 같은 거 외워둬야 될 것 같아. 1억 5천만 킬로미터 해가지고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런 정도로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이런 걸 외워두면은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한 수치들은 외워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외워두고 태양의 온도는 이 표층이 한 6,000도 K인데 뭐 K하고 6,000도쯤 되면 여기 273뭐 더 하나 많아 뭐 해가지고 뭐 섭씨 6,000도로 봐도 되고 절대 온도를 6,000도로 봐도 되고 그래서 그냥 보통 뭐 6,000도 K 그리고 뭐
특히 뭐 초중학교 같은 데서는 그냥 뭐 6,000도 C라고도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 온도가 더 뜨거운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저기 뭐 핵 융합 반응이 이런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큰 문제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약 흑점수가 뭐 저기 11.5년 주기로 변한다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태양학적인 흑점이 많이 생기거나 적거나 뭐 이렇게 생겼을 때 뭐 무선 통신 같은 거, 뭐 델린저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구 쪽으로 보면은 지구는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저기 저기 뭐 보통 한 뭐 4억 5천만 년 뭐 이런 45억 년이라 그랬나? 저기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는 저기 액체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가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겠지. 회전을 하니까 얘가 동그래졌거든요. 그런데 액체 상태니까 이쪽이 좀 넓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과장해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쪽으로 장반경이라고 이쪽 단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저기 표시하는 걸 20일로 표시해서 한 300분의 1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엄청 동그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태양에서 여기서 제일 높은 게 해봐야 8km가 안 되죠. 저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한 8,000m가 한 8km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외워야 돼. 지구 중심부터 이게 반경이 6,400km 아니야? 6,400km.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저기 뭐 일만 한 30cm 되나? 측경이 저기 볼륨 공으로라고 이렇게 줄였다고 생각하면 어느 게 더 동그랄 것 같아요? 얘라고요. 겉에 여기 조금이라도 저 흠집 있을 거 아니야. 해봐야 이거 얘를 갖다가 30cm로 줄이면 요거 저 8kg 얼마예요? 배지도 않을 정도라고. 거기다가 저기 한 10kg쯤 되는 대기가 이렇게 지금 덮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기는 이 골프공이 아니라 이 볼링공을 물에다가 건졌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물에 수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가 붙어 있는 게. 거기서 일어나는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구는 생각보다 동그랗고 생각보다 매끈매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 마찰층이 어떻게 나오고 그걸 10km쯤 되는 거를 그걸 또 분리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반경 같은 거 좀 외두셔야 되고 또 이쪽이 좀 넓다. 장반경이고 단반경이고 그러면서 이 심률 같은 건 나왔나? 그래서 여기가 좀 뭐죠? 적도 반경이 아니라 반경이다. 이것도 글자가 틀렸다. 반경이 뭐 6,370화까지 이거 외울 수는 없고 그죠? 뭐 6.4 그러니까 6,400km 이 정도로만 외우시고 20률이 0.00037 이게 저기 200분의 1, 300분의 1쯤 되는 거야. 무지무지하게 동그란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 정도도 외우는 것이 좋아요. 한 저기 6 곱하기 10에 27g 이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이 평균 밀도가 이게 지금 저기 이 지구의 평균 밀도가 한 5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5g 그 센티미터 3승일 때, 그러니까 물의 한 5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각에 있는 그 뭐 바위 뭐 이런 것들 흙 이런 거를 내보면 3이 안 돼. 이 지표면에 있는 지구 전체의 비중이 5가 넘는데 이 지각에 있는 흙, 돌, 바위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어봐야 3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무슨 소리예요? 중심이 무겁다는 소리지. 그래서 중심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무거운 것들을 보면은 철하고 니켈이거든. 그래서 이 중심부를 니폐층이라고 하는 거야. 니켈하고 철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5보다 훨씬 더 비중이 무거운 거에 대해서 가운데가 무겁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가 어떻게 돼? 이 강한 압력으로 누르니까는 이게 무진장 뜨겁고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느냐? 여기서 지진파를 나온 거를 보면은
이 지진파 중에서는 이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그러다 보면 반사돼서 온 거, 통과돼서 온 거 보면 이게 압력대라는 것이 생겨. 그래가지고 지구 중심이 무척 뜨겁고 무겁고 액체 상태라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유추해 보면 좋겠고. 그래서 수치를 정확히 외울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만 외우면 돼. 지구 전체의 질량은 비중은 한 5가 넘는다. 그런데 지각이 3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는 엄청 무거워야 된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은 니켈하고 철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구 핵을 디패칭이라고도 한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이쪽으로 모호층이 이런 거를 가르는 거는 지구 과학에서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데서는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구 내부의 밀도는 큰 물질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 그림은 좀 바꿔야 될 것도 같아. 이것도 이제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주위로 돈다 그러면 두 초점 중에 하나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과장시킨 거야. 이것도 거진 타원 원이에요. 여기도 20mm 굉장히 작다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과장해서 그리면 편하지. 그래가지고 옛날 책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짧은 단경 이쪽에다가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를 동지로 봐가지고 춘하 추동 이런 형태로 봤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보니까는 여기를 춘하 추동 이렇게 하는 추세가 있어. 그래서 뒤에 오늘 준 그걸 보면 되는데 바꾸는 게 좀 좋을 것도 같아.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지구는 이 타원 궤도를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거야. 그래서 이 짧은 쪽에 이 동지가 있어. 그러니까 겨울이 된다는 거야.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지구하고 가까운데 왜 겨울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할 텐데 지축이 기울어져서 그렇고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절에 관한 얘기를 지금 프린트해서 줬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여하간 두 초점 중에 하나가 태양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 각 짧은 쪽에 있을 때 이거가 이 겨울철이 되는 거야. 동지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하지가 돼서 이쪽으로 춘하 추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즘 그림들을 보고 특히 중고등학교 교재를 보니까는 이쪽부터 춘하 추동을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쪽에서 봤느냐, 우주에서 어느 쪽에서 본 거야. 차이는 없는 거지.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쪽에서 봤느냐, 이쪽에서 봤느냐 이 차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는 원리만 알면은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뒤에 프린트해 준 거 볼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돌 때 이 도는 속도가 틀려. 그건 케플라의 원칙 저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경하고 주기하고는 이렇게 비례해. 이 반경 R하고 이 반경하고 주기하고. 그래서 반경이 짧으면 빨리 돌아야 돼. 그럼 바꿔 말하면 이거 웰 필요도 없고 하나, 둘, 세 번 했었잖아. 삼성이고 두 번 했었잖아. 자승이야. 그렇게 외도 되고 케플라 공식을.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돌 때 이 면적 속도가 같이 돌아야 돼. 이거 안 되지. 이 면적 속도가 같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작아야 되겠지, 그렇지? 요만큼 돌 동안에 요만큼을 돌아야 된다는 소리야. 반경이 짧으면 빨리 돌아야 되고, 늦게 돌면 다 죽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지대가 빨리 돌고, 그래서 이 도는 속도를 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거야. 이거를 1년이라고 그러고 이거 쭉 나눠가지고 1초를 정했는데 그 1초가 1에서 이거를 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슘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파장에 나오는 속도를 가지고 몇 배를 해서 1초라고 정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지구 도는 이거 여기서 1초를 정했어야 되는데 이게 변하니까 바꾼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반경에서 대충 그냥 뭐 여기는 짧은 거하고 장반 거하고 큰 차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쯤 된다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는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적도가 이쪽 방향으로 되고 적도가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어때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겠다. 이 상태로 이렇게 돌면은 여기는 햇빛이 안 닿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될 때까지는 여기가 밤이 되는 거야. 저기 남극이 밤이 되고 대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저기 해가 있잖아. 낮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 여기서 중심방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 고도각이 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구가 표면이 우선은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쳐도 햇빛이 태양빛이 이렇게 먼 데서 오니까는 저기 직선으로 온다고 보면 되지. 그러면 요 근처에서 같은 각을 요만큼 받는다고 치고 여기서 같은 각을 받는다고 치면은 아유 어떻게 돼? 더 크게지. 이렇게 해서 요 같은 양을 같은 폭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같은 폭이면 연락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받는 데는 조금만 받고 여기는 많은 면적이 받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찬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여기가 이 경사각이 없이 23.5도 기울지 않고 뱅뱅뱅뱅 돌면은 여기는 그저 무조건 되고 뜨겁고 여기는 무조건 되고 계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계절은 왜 생긴 거야? 얘가 이 상태 이렇게 드러누워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햇빛을 받고 못 받고 해서 되고.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같은 거때 가봤으면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느끼기를 어떻게 해? 여름철이 되면 덥고 그러면은 해가 길어가지고 해가 한 8시까지 돼도 안 떨어지고 뭐 이러잖아. 그런데 거기는 더운데도 해가 일찍 지는 거 이런 걸 느껴봤을 거야. 그러니까 위도가 높아질수록 밤낮의 길이가 변하고 커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극이 되면 이거는 6개월 낮, 6개월 밤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가운데는 밤낮의 길이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력이라는 거를 쓰다가 그다음에 양력이라는 것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발달하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레오릭이니 뭐 해도 요즘 쓰고 있는 게 그런 것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음력대로 쓰고 있고 또 이 역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전에는 뭐 황제국하고 제후국을 나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황제국이었었다고. 그래서 이 황제국이 되면은 이 고유 연호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융인이 뭐 우리나라도 썼었잖아요. 대한제국 시대 때 그 나라에 그 황제가 즉위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몇 년도 하면서 연호를 쓴 거. 뭐 중국 같은 거 뭐 건능인이 뭐 쓰기도 하고 우리 뭐 융이 뭐 고구려 시대 때 조선 시대 고려 시대까지 우리가 쭉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독립국이 되면은 연호를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책력을 쓰는 거야. 이 책력이 고유 이 달력이야.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행정권에 되는 것은 같은 달력을 써야지 저거 되는 거지.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달력이 틀릴 수도 있잖아. 지금도 북한도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단기를 썼었죠. 그다음 지금 서기를 써가지고 똑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이 아직도 임금이 있으니까 연호를 쓰잖아. 뭐 평성이니 뭐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국이 되면은 이 책력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호를 쓰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우리가 제후국이 되는 바람에 특히 이제 동지사라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갈 때 가는 이유가 물론 이게 마른 조공이라는 것이 무역이에요.
서로 필요한 물건 갖다 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물건을 받아오고 그래서 그때 많은 상인들이 쫓아가고 그러면서 무역 그게 공무역이에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이 그때 가서 이 책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썼던 것들이 이 음력 중에서도 엄청 많은 책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래서 그런 걸 이 조선 세종대왕 같은 사람 그 중요성을 봐가지고 그 책력을 계산하는 7.3 무슨 법 이래가지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주기가 똑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년을 쓰기도 하고 또 이 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윤달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받아오는 것이 이게 책력을 받아오고 이러는 건데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우리가 같은 책력을 쓰고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음력을 쭉 써왔었어요. 그래서 음력은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달을 기준으로 한 거야.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한 바퀴 도는 거를 갖다가 한 달로 본 거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근데 얘가 달은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같아. 그러니까 한 바퀴를 자전을 한 바퀴를 하면 공전도 한 바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 동안에 지구가 가버리잖아. 그런 바람에 이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틀리지만은 항상 얘가 서 있다고 보면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달을 한 면만 볼 수 있는 거야. 뒷면은 못 보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성 같은 거 할 때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얘가 지구하고 떨어진 거리 이걸 봐가지고 얘가 안정적으로 돌려면은 얼마큼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 돼. 그럼 그거 쉽게 얘기하면 달하고 지구가 가까워. 여기서 이거 위성이라 그러죠. 이거를 항성이라 그러고 태양은 항상 그 근처에 있다 그래가지고 항성이라 그러고 이 주위를 돈다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행성이라 그러고. 근데 영화 혹성 탈출 그래가지고 혹성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일본식이야. 그건 혹성이라고는 안 되고 행성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는 건 행성이고 그 행성이 수금지화부터 쳐내면 쭉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도는 걸 위성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주위를 도는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게 그게 인공위성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빨리 돌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떨어진다고. 그래서 위성은 달보다 가까우니까는 어떻게 하루에 14번 도는 거 있고 한 번씩 돌아가지고 똑같이 돌면서 하는 것은 정지위성이 되는 거고 또 빨리 밑에 있어서 관측하려고 그러면 지구 관측위성 같은 거 이거는 낮게 날라야 돼. 그러니까 기상위성에서는 하루에 14바퀴 도는 그래서 하루에 2번 관측하는 기상위성이 있고 그거보다 낮게 아주 더 주기가 빨라 지구 관측위성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도가 낮을수록 얘는 빨리 돌아야 돼. 안 빨리 돌면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는 것은 365일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도는 거를 계산하면 얘 한 바퀴 도는데 대충 자전 주기는 28일이고 공전 주기는 한 30일 가까이 돼. 29.5일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1년은 365일에다 맞추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12달 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한 3, 4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저집어 넣어야 돼. 그게 윤달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365 도는 거는 365도 조금 길어. 그래서 자 혹시 그런 것도 이거는 안 나오겠지만 우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365점보다 조금 많아가지고 얘를 넣으면 4년마다 합치면 하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 4년마다 하루씩 1일을 더 언제 넣어? 2월 29일에 넣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넣다 보면은 너무 많이 넣은 거야. 그래서 400년에 한 3개 정도는 빼야지 돼. 한 3일 정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돼. 어떤 횟수가 나서 4로 나누어서 무조건 떨어지면 그건 윤년이야. 그런데 10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은 빼줘야 돼. 그건 윤년이 아니야.
한데 40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은 그거는 놓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윤년을 만드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1600년 같은 거, 그렇죠? 1600년. 4로 나누니까 윤년이었다가 100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아니었죠. 근데 다시 4로 나누면 되죠. 이거 윤년이야. 그건 저기 뭐죠? 요즘 휴대폰 같은 데 나온 거 보면 눌러보면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4년으로 4로 나눠서 떨어지면 윤년이야. 근데 100은 윤년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100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0년, 200년, 300년은 윤년이 아니라는 소리야. 400년은 윤년이라는 소리야. 1년 아니고 2년 아니고 4년 윤년이야. 그렇지? 4로 나눠서 떨어지면 일단 윤년이야. 그런데 10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은 윤년이 아닌데 그것이 다시 40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 윤년을. 그렇게 해서 태양 이걸 맞춰 놓은 거야. 그런데 달은 이게 도는 주기가 29일, 30일이 안 되니까는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3년 정도면 한 달씩 넣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절이 안 맞지. 한 달이 쫙 밀려나가니까. 그래서 이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이거 음력이,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해서 했으므로 이걸 태양 태음력이라고 해서 태양 태음력이라 그래. 음력만 아니고 이 양력하고 이거를 주기를 맞춰준 거. 태양 태음력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 태양 태음력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 근데 그 전에는 요것도 형식이 달라가지고 아주 옛날 거는 지금 막 달력하고 조금씩은 달라.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 역사 같은 거 봤을 때 날짜 같은 거는 그때 쓰던 책력을 봐야지 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 태음력을 쓰는 게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이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으니까는 이 달력이 필요 없어. 지금이야 이 달력이 굉장히 흔해가지고 되지만 한 20-30년만 해도 달력이 엄청 귀했었는데 그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달력이 귀한 거야. 그런데 이 음력을 쓰면은 그게 필요가 없어. 달 모양만 딱 보면 미치는 줄 알 수 있는 거야. 왜? 달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달 때문에 조석이 생기는 거 아니야. 특히 어업하는 사람은 이게 아주 최고지. 물때를 알 수 있어. 물이 들고 나간 거. 하다못해 동해에서 지금도 하잖아. 동해에서 그 깊은 바다에 있는 그 대게, 울진대게라기도 하고 이 대게. 이것도 달의 영향을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때의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이 음력은 무슨 이렇게 잘못 만들어지고 미신이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과학적이고 잘 만들어진 달력이야. 그래서 쓰기가 진짜 편하고 좋은데 다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좀 나쁘다는 소리야. 그래서 만든 것이 절기라는 거야. 그래서 잘못 알려지고 있지. 절기가 양력 날짜하고 이렇게 하루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양력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다른 관점에서 다시 만든 거야. 뭐냐면 이걸 갖고 만든 거야.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여기를 춘분이라 그러면 춘, 하, 추, 동 해가지고 이게 돌 때 이걸 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있을 때는 이거를 춘분이라 그러는 거야. 3월 한 23일 요쯤 되는 거 아니야? 이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구가 이 적도에 태양이 적도상을 딱 비치니까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돼? 어디서나 밤낮의 길이가 24시간이지. 12시간씩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쭉 갈수록 갑자기 고위도로 갈수록 낮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북극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낮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가. 그래서 요 사이를 24등분 한 거야.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는 보름 간격으로 얘가 위치해 있을 때마다 둔 거야.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해서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 동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뒷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입춘 우수에서 쭉 해가지고 24지기 소환 대안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거를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읽어봐가지고 익숙해지라는 소리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는 거 있지. 충분, 하지, 추분, 백로. 보통 그래서 3월 20일, 뭐 6월 20일, 뭐 9월 20일, 12월 20일 요 근처에 들어가는 거야. 추나 추동이. 그 다음에 입춘 앞에 나는 거. 입춘 그럼 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있어? 여기가 하나가 보름 간격이잖아. 그러니까는 뭐 2월 달쯤에서 그래서 입춘이 있고 5월 달 초에 입하가 있고 입추가 있고 입동이 있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준 거야. 절기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 가지고 뭐 입춘 웃으면 뭐 대동강물도 풀린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또 뭐 춘분 날이면은 하지 전에는 뭐 보리를 베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뭐 보리의 환갑은 환갑? 그 전에는 환갑까지 사는 게 굉장히 귀하고 그랬으니까 인생 다 사는 걸 환갑사로 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보리는 하지 전에 베야 된다. 그래서 보리의 환갑이 뭐 하지다. 뭐 이래가지고 농사짓고 이런데 편하게 이렇게 쭉 만들어서 썼던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의 양력이라는 것이 소개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썼던 얘기야. 농사 같은데 유리하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태양력에서 나왔다. 뭐 그래서 옛날에 없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태양력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써왔다는 얘기야. 근데 요 시기가 조금 뭐 중국하고 그때 소통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좀 남쪽하고 이렇게 돼서 이 절기가 조금 빠른 듯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 근데 약간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 중요한 것 같은 것들 뭐 백로 같은 것들이 있죠. 백로서부터 한로 같은 거. 그 백로는 이슬이 낸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슬이라는 것은 주로 복사냉각에서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가을을 접어들고 이런 거야. 그리고 한로 같은 거는 이슬이 얼어서 서리가 되고 뭐 서리가 되고 이런 때거든. 그러니까 계절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맞게 돼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아. 뭐 우수경치고 뭐 개구리도 일어난다는 뭐 이런 거고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거. 뭐 청명 고고 뭐 이럴 때는 청명 같은 때는 식목이라고 근처라고 나무시 뭐 되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이거를 절기가 아니에요. 그 잡절이라고 하는 건데 삼복더위라는 거 있지. 삼복더위. 이거는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절기가 아니라는 소리야. 삼복 초복, 중복, 말복은. 이거는 이 초복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천간지지 갖고 따지지. 뭐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 많이 쓰잖아. 뭐 장은 뭐 말날에 단 거라 뭐 이사는 뭐 그래가지고 그게 천간지지라 그래가지고 가불병정에서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음에서 우리가 말하는 띠 그 10개 12개에서 10개 12개가 나올 수 있는 건 얼마야? 60개라고. 그래가지고 갑자년서부터 쭉 해가지고 맨 끝이 가불병정 임계하고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 해 계해년까지 있네. 이게 갑자년서부터 계해년까지 60개가 있는 거야.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뭐 임진왜란이 뭐 이런 것들이 그 해에 맞춘 걸 갖고 한 거야. 그래서 뭐 한국사 보신 분들한테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임진년하고 임진왜란하고 이모군란하고 앞에 임자잖아. 이건 약간 10의 배수로 차이가 나야 되고 뒤에 것이 같으면 12의 배수가 차이가 나야 되고 뭐 이런 거 갖고선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천간지지가 가지고서는 365일도 거기다 또 다 붙인 거야.